35년간 군생활을 하고 작년에 전역을 한 사회인으로 치면 네. 2등병이죠.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만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까지 하셨던 경험을 최대한 살리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활동을 하고 계신 것들 제가 좀 들었어요. 블로그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자격도 준비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. SNS를 통한 퍼스널 브랜딩 구축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는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해봤죠. 그래서 인스타라든가 블로그 이런 걸 시도를 해봤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것들을 쭉 유지하는 게 쉽지 않더군요. 그렇죠. 네. 익숙하지도 않고. 네. 특히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젊은이층들한테는 굉장히 감각이 맞는데 네. 저처럼 이제 60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인스타라고 하는 SNS와 친숙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. 네. 그래서 계정만 몇 개 만들어 놓고 몇 번 네. 하다가 접은 상태고요. 블로그는 제법 세봤어요. 근데 네. 이제 블로그를 쓸 때 최초의 목적이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한다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아카이브 하자 그런 이제 측면에서 시작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블로그는 좀 이렇게 하고 있는 편이고요. 그러나 이것이 큰 하나의 목적성을 갖고 있지는 못한 네. 그런 편이죠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SNS를 하고 계시는 건데 네. 저는 그 시도만으로도 굉장히 진짜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요. 매체마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유튜브는 영상, 동영상 매체고 인스타는 이미지, 요즘에 이제 뭐 릴스로 해서 영상으로 많이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미지 중심이다 보니까 사진 찍는 감각이나 젊은이에 맞는 센스가 좀 필요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여기에 맞는 특화된 셀럽들이 또 있고 유튜브에 맞는 셀럽이 뭐 둘 다 잘하는 사람은 물론 있지만 아주 소수인 것 같고 블로그가 이제 글로써 전달하는 그래서 사실 글, 영상, 이미지 뭐 이렇게 크게 대변되거든요. 연세나 또는 익숙한 것들을 보면 이제 블로그가 당연히 잘 맞으실 것 같고 목적이라고 했을 때 그냥 저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책을 한권 쓴다. 네, 그 누군가를 위한 책.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중간 리더들의 어떤 마인드셋이라든지 또는 리더십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목차를 한번 쭉 구성해 보시고 그거를 그냥 계속 글을 발행해 보는 거죠. 그러다 보면 SNS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일반 책이랑 좀 다른 게 누군가가 거기에 댓글을 달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글을 이어가기가 되게 좀 용이해집니다. 그들이 궁금해한 거를 이어서 그냥 또 새 글을 써주고 물론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령님의 경험과 관점과 깊이라면은 그거를 지속하는 거는 아마 어렵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려면은 이제 키워드나 제목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처음에 좀 알리는 거, 예를 들면 그런 리더십에 대한 고민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글을 그냥 한번 탁 투척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읽어본 사람은 어쨌든 반응을 할 거거든요. 몇 명이 됐건 그 사람들이 또 어려워하는 거 없냐 물어보시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글을 이제 생성해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정기 구독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주 다양한 컨텐츠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. 블로그를 작성하시면서 좀 이렇게 어려우시거나 그런 게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이틀에 하나 정도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글 쓰는 주제를 계속 발굴을 해내는 거 그게 쉽지 않았어요. 네. 한 5, 60개 하고 나니까 네.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. 많이 하셨네요. 5, 60개 하셨으면.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 위주로 글을 썼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글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마음 공부 좀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마음 공부 쪽의 주제들을 발굴을 많이 해놨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거 그 블로그를 3, 4년 지속할 수 있을까? 라고 하는 데는 좀 제한되겠구나. 결국은 현실에서의 경험한 것들을 좀 더 풍부해져야지 글쓰는 소재도 나오겠구나. 뭐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서 언뜻 생각난 아이디어는 그럼 그 소재를 찾을 때 유튜브에서 리더십 고민 이렇게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위에 나오는 추천 영상이 조회수가 상당하거든요. 그럼 그런 거 한 10개 정도를 보시면 제목 있잖아요. 그걸로 대령님의 생각이나 경험을 글로 풀어내셔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장 많은 고민하는 주제를 올려주거든요. 저도 그래서 저희 구독자들이 고민할 만한 걸 검색을 해보고 그거를 그냥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을 넣으면
사람들이 조금씩 반응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생각만 적기에는 뭐 그냥 잘못하면 아재 어르신의 그냥 꼰대 같은 소리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험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, 예를 들면은 뭐 상사의 신뢰를 얻는 법, 보고할 때 뭐 핵심 좀 조치 요령 이것부터 하세요, 뭐 이런 실제로 경험하셨던 거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관심도 많을 것 같아요. 실수했을 때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, 어떤 업무를 관리할 때 보고의 어떤 방식, 그런 것들을 오히려 되게 군대의 느낌을 강하게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음 공부 이런 거는 조금 실체가 없어요. 보면 이게 좀 되게 좋은 소리긴 한데 되게 실제적인 이야기는 결국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, 저런 경험이 있는 멘토의 이야기라면 내가 구독을 해서라도 또 심지어 돈을 내서라도 계속 듣고 싶다. 이게 SNS를 기반으로 한 어떤 수익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? 뭐 SNS 경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군대에서의 갈등 풀어가는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갈등을 푸는 거하고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을 좀 경험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, 대비가 아닌 선에서 그런다면 아마 자극도 많이 되고 도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소통을 계속 시도하는 게 SNS에서는 그냥 답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좀 소통과 이거를 시도해 보신다면, 특히 리더십과 의사소통 쪽은 어설픈 교수들이나 어설픈 마음 공부하신 분들이 접근조차도 못한 영역에 딱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군 생활에서의 경험을 더 확실하게 각 잡으시는 게 그게 먹힙니다, 분명히. 사실 직장 생활도 그렇지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고객의 이거하고도 다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뭐 군 생활 잘하신 분들이 사회생활 못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부심을 더 가지시고 대령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명을 그렇게 하셔도 군대 경험이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좋은 경험이시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1편도 그랬지만 2편에서도 다시 한번 자부심을 다시 한번 충전하게 되네요. 네, 오늘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. 여러분 많이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모두의 경험은 모두에게 가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만의 고민은 아니거든요.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새로운 커리어 또 다음 스텝을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찍으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